이번에는요, 컴업 2021 개막식에서 준비한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컴업 조직위원장 안성우 직방대표님께서 사회를 보실 텐데요. 창업 생태계를 대표하는 혁신 스타트업 그리고 국내외 투자자 6분께서 대한민국 스타트업계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라운드 테이블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무대 위에 다 올라오셨거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직방대표 안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컴업 2021 민간 조직위원장으로 오늘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렇게 모더레이터를 맡게 됐습니다. 처음 모더레이터여가지고요, 좀 긴장되네요. 네, 반갑습니다. 또 오늘 또 이렇게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먼저 올해의 컴업의 어떤 주제는 제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야기 나눌 주제는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대전환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또 오늘 그래서 이렇게 각 분야에서의 대표를 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을 이렇게 6분을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먼저 자기 소개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장님부터 한번 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벤처 혁신실에서 저희 창업과 대한민국의 창업과 벤처 그리고 스타트업 생태계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잘 지원할 건가,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저희 한 150여 명의 저희 직원들과 같이 매일 스타트업처럼 고민하면서 정책을 짜고 있는, 그리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리고 법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차정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퓨처플레이 류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대학원에서 열심히 연구하던 학생이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스타트업 업계로 뛰어들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만든 회사가 인텔에 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다음엔 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퓨처플레이라는 스타트업을 키우는 스타트업을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 엑셀러레이팅을 하고 있고요. 벌써 8년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스타트업을 꿈꾸시는 학생 여러분들 많으실 거고 연구자 여러분들 많으실 텐데, 이제 그런 분들이 진짜 10년 뒤에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오늘도 돕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룸포인트 파트너스 이용관입니다. 저도 유중희 대표님처럼 학생 때 창업을 했었는데요. 2번을 했었고 지금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창업을 하고 투자를 하면서 많이 느낀 게 시작할 때 너무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처음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세상도 잘 모르겠고 아이템에 대한 불확실성도 너무 크고 이럴 때 좀 처음에 같이 좀 도와주는 그런 일들 해보자 해서 좀 좋은 그런 혁신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또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회사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200여 개 회사 투자를 했고요. 앞으로도 많은 어떤 기회들이 여러분들한테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좋은 분들 더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대표 맡고 있는 최성진입니다. 저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은 우리나라 스타트업 1,700개 이상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이고요. 저희는 저희가 하는 일을 스타트업의 성장을 도와 세상을 혁신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스타트업이 하는 일이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발견해서 먼저 나서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으면 우리 사회 전체도 혁신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 그리고 스타트업들 스스로 함께 서로 돕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한주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6년 전에 창업한 클라우드 MSP인 베스핀 글로벌에서 대표를 맡고 있고요. 두 번째는 스파크랩을 통해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1998년에 처음 그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서
운영도 하다가 또 투자도 하다가 다시 운영 쪽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많은 경험을 여러분과 또 공유를 하고 또 같이 또 여기서 또 계신 많은 분들의 인사이트를 얻어서 영감을 또 얻어서 계속 사업을 벌려나가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갑고요. Really looking forward to a great debate today.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여행 슈퍼앱 마이럴TV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이동건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예상하시다시피 이제 지난 1년 반 정도는 여행업계, 마이럴TV 포함한 여행업계에서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었는데요.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이제 어두운 터널에 약간 끝이 보이는 상황에서 이런 자리에 이제 나와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너무 이제 기쁘고 영광입니다. 만나서 모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질문과 답을 하기 앞서서 저희가 사전에 준비한 인터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영상 자료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보시죠. 안녕하세요. 직방대표 안성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벤처혁신실장 차정은입니다. 퓨처플레이 유중입니다.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대표를 맡고 있는 이용관입니다. 베스핀 글로벌의 이한주입니다. 마이럴TV에서 대표 맡고 있는 이동건이라고 합니다. 최성진이고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대표 맡고 있습니다. 제 하루 일과는 미팅으로 되게 많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대 일과의 80%. 그래도 항상 되게 노력하는 거는 저 혼자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 하루 일과요. 아침에 이제 뭐 뉴스를 읽는데 그 경제 흐름을 읽어보시는 눈이 생길 것이고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굉장히 시야를 넓히려는 노력을 많이 해요. 스타트업 만나는 걸로 시작하면 되게 기분 좋은 하루고요. 어떤 스타트업을 발굴할까? 어떻게 도울까?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 각각의 이제 팀 미팅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직방은 메타버스 오피스인 메타폴리스로 출근을 해서 원격 근무를 하고 있어서요. 조금 더 여유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명상을 하기도 하고 또 운동도 할 때가 있습니다. 창업벤처혁신실의 직원분들과 또 생태에 계신 여러 참여자분들과 소통하면서 논의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그게 하루의 일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침에 이렇게 회사에 와서 굉장히 많은 미팅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좋은 투자를 하고 또 좋은 엑셀러레이팅을 하려고 하면 많은 분들하고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은 현재 99도시에 있는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가능성과 또 포텐셜을 품고 있고요. 요즘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과학기술로 풀어내는 굉장히 다양한 스타트업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스타트업들이 단순히 이제 한국의 문제만을 보는 게 아니라 글로벌 스케일의 문제를 푸는 그런 어떤 인류의 문제를 푸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혁신, 뭐 새로운 시도들은 끊임없이 있을 테고요. 큰 스타트업들 성공 사례들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좋은 사인이고요.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생태계에 들어온 투자자들이라든지 스타트업 창업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엑싯을 통해서 또 더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우수한 인재분들일수록 스타트업의 취업을 희망하고 좋은 팀과 아이템만 있다면 충분한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창업을 하고 스타트업이 끝그림이 어떻게 되느냐에서 봤을 때 대형 자본들이 인수를 많이 하고 이렇게 회수 채널이 다양화된 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것들을 스타트업을 통해서 발굴하고자 하는 니즈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저는 10년 후에는 스타트업의 변화보다 대기업의 변화가 더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체되고, 그 다음에 대기업에 있던 팀들이 스타트업화돼서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스타트업의 DNA를 갖추게 되는 이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 사회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많은 모습들이 변할 거고요. 시간적, 심리적, 공간적 여유가 점점 더 많이 생겨서 사람들 사이의 인터랙션이나 사람들 관계는 더 돈독해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모바일 시대가 한 10년 정도 지속이 됐었는데 가상현실 시대도 이제 또 열리는 거 아닌가? 마치 아이폰이 그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메타버스에서
생기는 생태계가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을 거고 풀기 어려운 교육 문제라든지 또는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좀 스타트업에서 어떠한 힌트가 나오고 솔루션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가장 힘든 건 저희가 하는 투자 방식이 기존의 어떤 방식하고 좀 다른 방식을 시도하다 보니까 업계에서 되게 위험한 방식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 부분을 극복하고 증명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가장 드라마틱한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가 많은 스타트업들에게 위기이자 기회였지만 여행 스타트업계에게는 거의 대재앙 수준. 코로나 기간을 버티자 살아남자 이것 자체도 되게 중요하긴 했지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제 훌륭한 인재분들이 이 회사 안에 많아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저희는 채용을 엄청나게 늘렸어요. 스타트업을 20년 넘게 하면서 배운 것은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없다. 다 하면 되는구나. 전 인류 중에 아무도 안 해본 일도 안 가본 길도 내가 차근차근 준비해서 가면 되는구나. 이런 걸 배웠어요. 혁신은 유행어나 어떤 트렌드가 아니고요. 인고의 시간입니다. 그 인고의 시간을 견딜 만한 주변에 좋은 동료, 주변에 좋은 가족, 그리고 좋은 친구들을 많이 두시는 그러한 분들이 좋은 혁신을 만들어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이 시대가 변하면서 불편해지거나 어려워지거나 또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 그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해결의 방법을 찾고 또 고민하고 시도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은 혼자 할 수 없다. 수용성이 좋은 팀원들이 모여서 함께 해결해야 된다.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미래 사회의 모습 자체는 굉장히 불확실해지고 있는데 굉장히 위기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큰 기회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비 창업자라면 저는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내가 어떠한 리스크를 대비해서 뭔가 촘촘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확신이 강하면서도 저는 유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취욕이 되게 높은 사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진짜 해내려고 하는 사람, 또 굉장히 큰 용기를 가진 사람, 이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창업자의 자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생각에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 순간에 필요한 확신과 용기, 이걸 어떻게 불어넣을까? 한 가지 확신한 거는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무슨 용기 있는 사람, 확신 있는 사람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것도 연습을 통해서 하는 거고 지금이야말로 정말 스타트업 하기에 되게 좋은 시대다. 왜냐하면 실패의 비용이 낮기 때문에. 성장한 생태계가 지금 더 많은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오히려 투자자들은 좋은 스타트업을 찾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성장한 기회들을 더 살펴보고 오히려 다른 창업자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 방정식은 고립돼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함께 연대하고 협력해서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좀 생태계에 참여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가는 혁신가입니다. 스타트업 창업가는 강한 성취욕 그리고 큰 용기 이 두 개의 날개를 가지고 날아간다. 진짜 큰 문제는 정말 좋은 전문가들하고 함께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결의 방법을 찾고 시도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저에게서 스타트업이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은 끊임없는 성장이다. Never 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네, 아마 여기 계신 그 분들께서 다 이게 편집된 버전은 아마 저 여기서 처음 봐가지고요. 다들 굉장히 머쓱해하면서 저도 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최선희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그간 포럼이 한국에서의 스타트업을 대표하는 이제 가장 큰 대표적인 단체가 되었는데요. 이제 그 사이에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스타트업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지원도 많이 있었지만 또 최근 들어서 규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고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대표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포럼이 역할을 하고 앞으로 좀 그 해결책을 제시해 나갈 건지 뭐 이런 고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컴업이 시작된 지난 3년간도 그렇지만 지난 10년을 살펴보면 스타트업 생태계가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스타트업들도 엄청나게 성장을 해가지고 그때의 사회적 위상이나 아니면 이제 경제적인 중요도 이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10년 전이라고 하면 우리 여기 컴업 초대위원장이신 김봉진 의장님이 창업한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쿠팡 같은 게 이제 막 창업했을 때였고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겨우 이제 소개되던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유니콘도 15개나 나오고 투자 규모도 1년에 10조 이상 벤처 투자랑 모든 투자를 합치면 그 정도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성과에는 이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책도 분명히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규제도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그런 역할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양가적인 감정인데 좀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을 굉장히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이 훌륭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데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꼭 정해주고 싶은, 자식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풀어놓기에는 너무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 지원도 하지만 여전히 어떤 영역에서는 규제가 강력하게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제 스타트업은 혁신이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은 창립한 지 5년 됐는데 그동안 규제 혁신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지만 좀 더디고 좀 답답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규제는 사실 우리 사회의 합의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가 합의한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사회적 합의를 잘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지만 스타트업이 만들어내는 혁신을 할 수 있게 하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떻게 이렇게 이것을 나눠 가질 수 있을까? 혁신에 뒤처지는 분들도 혁신의 성과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좀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는 스타트업들이 스타트업의 규제를 풀어달라 이런 이야기만 했지만 지금 사회적 위상도 커지고 성장한 만큼 우리가 성장하면 이런 가치를 전체 국민들이 또 혁신에서 뒤처지는 분들도 함께 나눌 수 있다. 이런 방향을 좀 제시하면서 저희의 책임감도 좀 키워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창업가 분들은 성공한 사업가로 불리기보다는 우리 사회를 조금이라도 좋게 만든 혁신가로 불리기를 원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는 스타트업만 좋아지는 나라가 아니고 스타트업이 만든 혁신을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라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좀 생태계가 발전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같이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서 공동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어서요.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다음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용관 대표님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영상 중에서 좀 나왔었는데 요즘에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좋은 기업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주실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또 투자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또 고민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요즘 좀 눈여겨보는 뭐 분야라든지 회사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있는지, 또 사실 또 이제 반대의 입장에서 스타트업 입장에서 보면은 투자를 받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초기 기업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또 투자를 좀 잘 유치할 수 있는지 그런 좀 팁 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은 코로나가 투자 생태계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저는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거대한 실험을 본의 아니게 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의료 체계도 예전에는 원격 의료라든지 진료 같은 것들이 굉장히 엄격했었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한시적으로 이제 특정 분야에 대해서 이제 허용이 되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 좀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코로나 때문에 좀 묻히기는 했는데 예를 들면 하드웨어에 관련된 뭐 소재나 장비나 부품 이런 것들은 더 좀 로컬화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국내 어떤 그런 기술 가진 스타트업들한테는 국산화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니즈들이 좀 많이 일고 있어서 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보고 있고, 또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이 생겼던 게 뭐 에너지나 환경처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아젠다들이 되게 이제 더 부각되고 있고, 최근에는 일부 기업뿐만이 아니라 대기업들도 이쪽으로 굉장히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큰 어떤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변화들이 막 무차별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이런 게 다 저는 좀 기회라고 생각하고,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로서 그 스타트업을 볼 때 뭘 보냐는 질문들이 진짜 많은데요. 최근에 더 많이 느끼는 게 결국은 팀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되게 모호한 답일 수도 있는데, 근데 결국은 이 투자업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성장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이제 유지되는 업이기 때문에 그 성장을 감당해내고 이룰 수 있는 팀이냐를 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뭐 그 엔지니어로 시작을 해서 했지만, 저도 그 기술의 가치라는 게 결국은 사람이 만나서 어떤 임팩트를 낼 때 어떤 사회적 가치든 상업적 가치든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혁신을, 그런 성장을 좀 이룰 수 있는 팀이냐를 너무 이제 보고 싶고, 아마 투자자분들도 다 이런 거에 대한 가치들이 조금은 다를 것 같아요. 하지만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먼저 좋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떤 솔루션을 검증하고 이런 소위 말하는 프로덕트 마켓 핏을 잘하는 회사들은 요즘에 좀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 회사들이 한번 성장의 어떤 그 좀 지체되는 구간을 만나는 게, 결국은 이걸 비즈니스로 해석해서 성장할 수 있는 팀이 그런 역량을 가진 팀은 또 되게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투자자들이 보실 때는 그런 좋은 요소들이나 기회들을 어떻게 상업적으로 해석해서 성장으로 이루어낼 건가, 좀 이런 것들을 좀 잘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팀이 아마 제일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쉬워 보이진 않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프로덕트도 잘 만들어야 되고 비즈니스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네, 뭐 지금 혹시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지금 사업에서 뭐 어려움을 겪어서 피버팅을 고민하신 스타트업 분들께서 앞으로 어떤 분야를 잡아야 될지 오늘 잘 말씀을 듣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유중희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스타트업의 가장 그 훈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 용어로 연쇄 창업가 두 번의 창업을 아니고 네. 네, 연쇄 창업가신데요. 또 투자업도 또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게 창업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 회사를 바라보는 관점,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창업가였던 때는 제가 맡고 있는 미션을 수행하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제 시장을 더 깊게 이해하고 깊게 파고 여기서 1등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시절이었는데, 투자자가 되고 나니까 제가 굉장히 많은 회사를 만날 수밖에 없고 굉장히 많은 시장을 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 세상을, 어떤 인류의 삶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 투자자로서 얻게 된 이 넓은 관점이 좋은 사업을 발굴하는 데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창업가 분들도 본인의 사업, 본인의 그 좁은 시장에서 성공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컴업 같은 행사에 오셔서 다른 스타트업은 뭐 할까? 나랑 다른 생각하는 창업가들은 어떻게 시장을 파악하고 있을까? 혹은 여기 와 있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이렇게 좀 넓게 생각의 폭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런 상황에서 혹시 뭐 좀 눈에 띄는 회사들이 있나요? 네, 아까 뭐 이용관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거대한 실험실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본의 아니게 코로나19라는 엄혹한 상황이 주어졌는데, 저는 스타트업들은 항상 현상을 극복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조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와 훌륭한 기술로 이걸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 뭐 좋은 얘기를 이용관 대표님이 다 해주셔서 제가 좀 유니크한 관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직업의 격변이 오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세상의 직업이 둘로 나뉠 것 같아요.
현재의 직업에서 완전히 크게 변화하는 직업과 그 다음에 완전히 사라질 직업 두 개로 나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완벽한 자율주행차 세상이 오면 운전을 업으로 하는 분들은 사라지겠죠.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공장 자동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로봇과 AI가 대체하는 직업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근데 반면에 인간이 해야 될 새로운 일들은 또 늘어나고 있어요. 스타트업에만 있는 직군 중에 PO라는 프로덕트 오너라는 직군이 있는데 금값이에요. 이 PO를 찾기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면 PO가 될지를 또 교육해주는 기관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장에서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가 어떻게 진화해야 될지 저희는 기업을 엑셀러레이팅 하고 있지만 휴먼, 사람을 엑셀러레이팅 해야 되는 플랫폼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 정말 큰 변화가 오고 있는 것 같고 또 그 앞서서 최선희 대표님하고 또 이야기 나눴던 주제가 또 규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보면 이제 직업군에 대한 변화와 우리 사람들에 대한 역할의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은 이한주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6년 만에 엄청나게 성장한 한 직원분도 한 1,000명이 넘으시고 한 8개국에서 글로벌 런칭도 하시는 회사가 됐는데요. 보면은 정말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각하는 롤 모델일 것 같아요. 이렇게 성장하고 싶다, 이런 기업이 되고 싶다 생각할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글로벌 투자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성장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좀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마 이 사람이 중요하다,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 문제의식이 저희가 하는데 아마 여기에 덧붙이자면은 우리가 어느 분야에 뛰어들어야 되냐를 고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베스핀 글로벌 같은 경우는 기업 고객들의 클라우드 도입을 도와주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6년 전에 시작했을 때에 전 세계 아마 클라우드 시장 규모가 한 30조 정도 됐을 거예요. 지금은 1년에 300조입니다. 근데 그게 앞으로 5년 뒤에 1000조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30조, 300조, 1000조는 그냥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잡힌 매출이에요. 그러면 그 동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 이 에코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매출은 거기 곱하기 2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이게 2000조 시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10년 사이에 60조 시장이 2000조가 되는 시장인데 그런 시장에서는 정말 웬만해서는 망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의 정책과도 연결되고 또 스타트업을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하고도 고민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보시고 그러니까 손정희 회장님이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1년 뒤에 우리 주식값은 모르겠다. 근데 오히려 10년 뒤의 세상은 너무나 확연하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10년 뒤에 그런 메타버스에서 더 많은 일이 일어나겠느냐, 가상화폐가 더 커지겠느냐, 그 다음에 AI가 더 커지겠느냐, 클라우드가 더 커지겠느냐, 너무 답이 yes, yes, yes잖아요. 지금보다 규모가 그냥 2배, 3배 크는 게 아니라 10배, 20배, 30배, 50배 커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느냐, 어디에서 창업을 해야 되느냐, 바로 그런 데 가서 창업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한번 제 친구하고 그 동경에 여행을 가가지고 이 높은 빌딩에서 이렇게 그 동경 전경을 보면서 이 친구가 이제 부동산 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물어봤더니 야 저 건물 얼마나 했더니 저거 1조, 저 건물 얼마냐 2조. 야 우리는 유니콘 하나 키우려면 정말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데 그냥 부동산 업에서는 그냥 1조, 2조가 그냥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부동산을 갖다 디스럽트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스타트업 아이디어, 그러니까 무조건 큰데, 그리고 아니면 지금은 작지만은 앞으로 엄청나게 큰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강자가 없는데 가면은 엄청난 기회가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이 클라우드에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거를 이제 직접 겪으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되는 게 그냥 무조건 빠르게 성장하는 데 가야 된다. 정말 스타트업의 가장 큰 그 묘미는 첫 번째도 성장이고 두 번째도 성장이고 세 번째도 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익을 많이 내겠습니까? 뭐 저희가 무슨 뭐 엄청난 무슨 뭐 자본들이 많아가지고 하겠습니까? 근데 성장 하나만은
전 세계에 있는 그 어느 경쟁자나 아니면 다른 산업군이나 아니면 다른 직군들에 있는 것보다 잘하는 게 이 스타트업이잖아요. 성장. 그럼 성장을 하려면 성장하는 산업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규제도 항상 이 규제라는 게 양날의 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 만약에 규제가 없었다면 중국에 있는 스타트업도 저렇게 크게 됐을까요? 그 미국 애들이 다 먹었을 거 아니에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한국에서 규제가 없었다면은 한국에 있는 뭐 카카오, 네이버가 저렇게 크게 될 수 있었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나라가 어느 정책을 결정할 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이런 거죠. 앞으로 미래 분명히 가상화폐가 커질 건데 왜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안 하고 자꾸 그거를 막으려고 하느냐? 어차피 한국이란 조그만 나라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원화라는 가치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대한민국 원화가 전 세계를 막 지배하는 주도권을 갖고 있는 그런 화폐예요. 근데 가상화폐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하고 중국 위안화하고 맞서려면 오히려 대한민국이 가상화폐를 갖다 챔피언해가지고 오히려 나라가 그걸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를 반대하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미래를 보고 거기에 집중 투자하는 거는 나라, 기업, 스타트업, 엔트프레니어들, 투자자들 다 똑같이 주어진 숙제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박수를 네, 다들 하고 싶으나 이렇게 앞에 나서서 하기가 힘든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네. 그 어떻게 보면은 또 이 회사에서 대표가 창업자가 하는 역할 중에 많은 역할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이 어떤 산업에 뛰어드는가인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회사의 어떤 대부분의 어떤 방향을 가를 수도 있기 때문에 대표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중간에 시장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빨리 본인의 사업 영역을 바꾸더라도 더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으로 가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동건 대표님께 말씀. 어떻게 보면은 이 코비드 19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만한 그런 산업으로 느껴졌고 또 실제로 뭐 관광이라든지 여행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많이 중단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보면 최근에 또 많이 인원을 오히려 늘리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타격의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가 코로나 딱 터지고 이제 매출이 99%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실 창업자들은 정체만 돼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매출이 99%가 사라지니까 이게 너무나 제가 말씀드리면 99%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1%가 1%가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처음엔 좀 암담하다가 이제 상황을 좀 정리하고 살펴보니까 해외 여행업이 한국인들이 해외 여행을 나가게 된 지가 30년 정도가 됐는데 그 역사를 보니까 되게 놀랍게도 이제 10년 간격으로 위기가 왔었고 그리고 또 그걸 극복하게 되면서 패러다임이 계속 변했고 그 패러다임에 올라탄 회사가 결국 다음 10년을 선도하는 회사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이게 세 번째 온 위기인 거고 그럼 또 패러다임이 바뀔 거고 그 기회에 우리가 올라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패러다임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먼저 고민을 했고 고민이 끝나고 보니까 너무 이제 기존의 마이리얼팁의 훌륭한 인재분들이 많이 모여 계시긴 하지만 너무 적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준비하기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채용을 했는데 쉽진 않았죠. 왜냐면 다들 여행업이 엄청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좋은 분들이 선뜻 이렇게 마이리얼팁에 오려고 하진 않으셨지만 저는 이게 위기가 오고 나서는 이제 반드시 큰 기회가 온다라는 점을 되게 강조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코로나 전보다 직원 숫자가 2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채용을 한 게 맞죠. 네. 네, 저도 벌써 여행을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곧 오실 것 같습니다. 저희 걸로, 네. 대박의 기회가 곧 준비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차정훈 실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영상 보니까 이제 99도씨의 어떤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주셔서요. 이제 1도씨만 더하면 이제 폭발한다. 뭐 그런 의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또 어떤 준비들을 또 저희는 해야 되고 또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떤 지원들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최근에 흔히들 지금의 상황을 제2 벤처붐이라고 하는데 그럼 제1 벤처붐은 뭐였을까요? 2000년대 초반에
자본시장, 즉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자본시장이 주도해서 만든 벤처붐이었습니다. 그 당시 코스닥 지수가 약 2,500선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도 천선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죠. 즉 자본시장이 중심이 돼서 끌었던 시장이라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 스타트업과 이 생태계에 있는 개별적인 사람들, 창업가, 기업가, 그리고 투자자, 그리고 정부, 그리고 그 안에 생태계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강해지면서 만든 게 사실은 제2벤처붐입니다. 이래서 이 제2벤처붐은 굉장히 서스테이너빌리티가 높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연속성을 가지고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부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대표되는 정책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기업을 직접 보육하고 양육하는 팁스로 대변되는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 그다음에 두 번째가 모태펀드로 대변되는 시장에다가 정부 재정을 통해서 펀드를 제공해서 그 펀드를 통해서 투자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하는 방법. 그다음 세 번째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 실패 비용들이 많이 줄었다고 지금 이한주 대표님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최근에 했던 정책이지만 정책금융에서 모든 그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주요한 어떤 대표적인 사업이었지만 실패에 대한 그 부담을 줄이는 방법, 그다음에 생태계에 계속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 그리고 직접 액셀러레이션하는 방안 이 세 가지가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정책적인 방향이었습니다. 앞으로 이것들을 더욱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진화해 나갈 것이고요. 거기에 저희가 좀 더 투자하고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들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의 창업 생태계가 그리고 이 스타트업 생태계가 상대적으로 서울이나 경기 혹은 지역적 편중 상황들이 많아서 이런 지역적 편중 상황들을 해소하고 전국적인 지역에서도 이런 창업 열기가 더욱더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향들을 많이 추진할 거고요. 두 번째가 이런 투자들을 그리고 이런 그 정부 지원들을 조금 더 민간과 같이 협력을 해서 오픈 이노베이션 환경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많이 개발할 겁니다. 이제 그런 방향으로 정책 개발들을 갈 거고요. 세 번째가 아까 이한주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죄송한데 자꾸 이한주 대표님 제가 언급하네요. 큰 시장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아주 큰 시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시장. 이제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디지털라이제이션에 실패한 분들을 끌고 가는 방안들도 고민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최근에 OECD에서 합의한 디지털세로 대변되는 필러 1, 필러 2 솔루션도 도입이 되었고 또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좀 더 레디컬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협약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지만 협약을 전 세계 리더 레벨에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도 정부가 그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스타트업과 또 스타트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의 창의력들을 기반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의 좀 정책적 방향성과 방점을 두고 많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많이 기대해도 되죠? 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업이라는 게 어떤 지금 뭐 글로벌리 소위 말하는 1,000조 넘는 기업들의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을 보면 10년 전에 했던 일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기업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어떤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포지션을 찾고 그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요. 보면 이제 그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이 시점이 굉장히 빨리 와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이런 활동들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뭐 투자자 또 이제 뭐 포럼 또 기업을 하시는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런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고 또 적응해서 대책을 만들어 나가시는지를 오늘 좀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고요. 또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께서 이러한 국면에서 이런 기업들을 오늘의 예시를 좀 잘 참고 삼아서 앞으로의 또 새로운 준비를 잘 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다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